네, 한정영입니다. 이번에는 나머지 이 300자짜리 자소서들 있죠.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작성하면 좋을지 한번 보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2번이라고 그냥 편의상 했어요. 앞에 있는 경력기술서 1번으로 해서.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자소서닷컴에서 보시는 건 이게 아마 1번일 테니까 그거는 좀 감안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의 질문은 왜 취업을 하고자 하는지 그 이유를 적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좀 방향을 잡아봤어요. 여러분들의 가치관이라든지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있겠죠? 이런 것들 때문에 취업을 하고자 한다라고 저는 프렙 구조. P가 주장이죠, 포인트. 그 다음에 R이 reason, 이유죠. 그 다음에 E는 그것을 이유를 뒷받침하는 예시. 그다음 P는 다시 재주장, 포인트인데, 일단 구조는 이렇게 딱 잡으시고, 어차피 300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평가하기 힘들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왜 그러는지에 대한 요 이유, 여러분들 주장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보고자 할 겁니다. 그래서 왜 취업을 하고 싶냐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가치관이나 삶의 목표 등을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뭐 어떻게 적어도 상관없는데, 먹고 살아야 하니까, 지금 취업 안 하면 큰일 나니까 등등 너무 솔직한 그런 일기만 좀 지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제가 하나의 좀 예를 좀 적어봤는데 두 가지를 좀 적어봤어요. 2번 같은 첫 번째 적은 거는 가능성을 검증받고 싶다. 포텐셜이라고 했죠. 그래서 회사와 함께 성장해보고 싶다는 거죠. 나의 가능성이 어떤 가능성인지를 이제 설명해 주면 되겠죠. 나는 말하는 거 좋아했거든. 나는 사람 만나는 거 좋아했거든. 그리고 경쟁에서 뒤처지는 걸 싫어했거든.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는 어떤 영업을 통해서 성과를 창출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나 스스로도 성장할 거야. 그런데 회사랑 함께 성장하고 싶기 때문이다. 더 크게 성장하고 싶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어떤 위주로 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내 스스로를 평가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더 좋은 평가, 그리고 그런 평가를 바탕으로 성장시키고 싶어서 지원했다라고 하는 개념 괜찮을 것 같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왜 이 취업 강사가 되려고 하냐라는 이 신입의 입장에서 한번, 제가 만약에 지금 회사를 나와서 바로 강사를 하려고 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왜 취업 강사를 하고자 하냐라고 한다면 더 많은 취준생들에게 행복을 선물하고 싶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더 많은 취준생들에게 행복이니까 뭐예요? 더 많은. 그 다음에 행복.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이런 것도 되겠지만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작은 성과, 성취감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또 그러한 좋은 성과를 내므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되니까 그런 행복을 좀 선물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나는 이걸 그냥 알려줄 수도 있잖아. 아는 사람, 뭐 현직자로서. 근데 그게 아니라 왜 요쪽으로 오려고 하냐? 일단은 올바른 방법론을 제대로 알고 있는데, 좀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올바른 방법론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검증을 해본 사례도 많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고자 한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혼자 해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왜 취업을 통해서 하려고 하냐? 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기 때문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뭐예요? 의미 부여를 해주시는데 어떻게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가급적이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 프렙 구조로 해주시는 게 조금 낫다라고 생각하고요. 요것만 조심합시다. 너무 솔직한 이런 것들만 좀 조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건 그냥 특히 여러분들이 면접 보러 갈 때 우리가 너 왜 뽑아야 되냐라고 하는 거. 니네가 채용 공고를 올렸으니까 니네가 날 뽑아줬으니까 날 뽑아야지 라는 생각은 머릿속으로만 좀 해주시고 좀 평가자 입장에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던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3번. 3번은 이번엔 또 갑자기 삶의 목표를 얘기하라고 하네요. 삶을 통해 이루고 싶은 최우선 목표 역시 300자니까 구조는 프렙 구조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치관이나 삶의 목표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하는 게 요걸 것 같아요. 삶. 이 삶이라고 하는 게 뭐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만 삶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 삶이 직장 생활만 얘기하는 건지 다른 것도 얘기하는 건지인데 저는 뭐 포함시켜도 좋을 것 같은데 직장 생활을 배제한 부분은 사실 이 글을 읽는 사람 입장에선 여러분들 평가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선
굳이 필요한 정보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글을 누가 읽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내 글을 보는 사람은 내 글을 보고 와, 너 글 되게 잘 썼다 이런 얘기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평가를 해야 되는 평가자의 입장이니까 내 3번을 통해서 평가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소재를 던져줘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저는 요거 해보고 싶어요. 아까 제가 얘기하면서 잠깐 나왔는데 저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요. 왜 그러냐. 삶이 갈수록 힘들어져요. 예측하기도 힘들어져.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나올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물론 예측한 분도 계시다 하겠지만 하지만 너무나 뭔가 열심히 해도 안 된다. 과연 될까? 이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지만 나는 맡은 바일을 열심히 하고 또 나 혼자 잘하는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과 잘 지낸다면 소위 흔히 얘기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런 아직 필드다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말해주고 싶어요. 네, 이렇게 저는 요게 삶의 목표고요. 뭐 여러분들도 결국에는 역시 구조만 봅시다.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목표를 적어주시되 요 내용들은 가급적이면 요 직무 아니면은 뭐 회사 생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뭐 좀 해보고 싶다라는 걸로 어느 정도는 얘기를 해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3번도 역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조는 역시 프랩 방식이고 역시 2번처럼 여러분들의 가치관이나 삶의 목표 등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4번 갈까요? 4번 같은 경우에 이제 직무로 가네요. 지원한 직무와 삶의 목표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적어주세요. 즉, 느끼셨죠, 여러분들도? 2번과 3번과 4번이 다 연결되어 있는 자소서다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3번과 연결되는 항목 3번이 그거였잖아요. 삶의 목표가 무엇이냐라는 거였죠. 그렇다면 그런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너는 왜 이 직무를 지원했냐. 그래서 제가 아까 3번 말씀드릴 때 직장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에 있어서 전부는 아니지만 이걸 어느 정도는 포함시켜 주는 그런 내용은 담겨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4번을 작성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4번 같은 경우에는 가치관과 좀 연결시켜주는 뭐 이유를 만들어내야 되는 게 핵심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역시 예를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제가 아까 그랬죠. 저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좀 끼치고 싶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일단 내 스스로도 노력을 해서 직무 역량, 이 소위 취업 강사로서의 직무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성과도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식도 쌓고 경험도 하고 제 스스로도 공부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도 만나야 하겠죠. 그래서 요것도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할 수 있는 그런 필드가 바로 나는 이 직무인 것 같아요. 취업, 강의가 되겠죠. 내 스스로도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내 스스로도 입증을 하고 제가 만나는 여러분들도 열심히 한 사람들,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면 될 수 있다, 합격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취업 합격이 성공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걸 좀 사례들도 좀 많이 만들어보는 요런 거. 그렇게 해서 하면 된다. 삶이 퍽퍽하고 힘들다라 얘기하지만 노력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나와서 아무리 삶이 지치고 힘들어도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로서 살맛 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보는데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나는 바로바로 어떤 성과라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이 직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이 직무를 하고 싶은 것이 그 이유다라고 연관성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위에 보이는 것처럼 이유 브릿지, 요걸 만들어내는 게 핵심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항목은 어떻게 이어질까요? 그쵸? 그렇다면은 당신이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했는지 구체적인 준비 과정을 적어줘. 근데 300자죠. 300자기 때문에 지식은 무엇이 있다, 기술은 무엇이 있다라고 나열만 해주세요. 왜? 이상의 디테일한 건 여러분들이 1번, 제가 지칭한 1번 경력 기술서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쓰실 테니까 5번에다가는
요런 것들. 첫 번째 지식입니다. 두 번째 경험입니다. 예, 나열 형식으로 써주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는 소재가 이렇게 많지 않은 소재 빈곤자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하나의 소재를 쓰셔도 디테일하게 풀어내는 부분을 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1번과 좀 겹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아니면 1번에다가는 내가 경력기술서에 이거는 비슷한 항목이 1번의 경력기술서니까 이거는 디테일한 부분, 이거는 리스트. 아니면 경력기술서는 진짜 지식이나 경험 등 딱딱딱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거라면 요거는 정성적인 부분, 태도 있죠. 여러분들의 뭐 성격상 장점이라든지 그런 것 중에 하나를 뭐 갖다 쓰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아무튼 5번에다가는 요 나열 방식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한번 좀 갖고 온 건 크게 두 가지 했다, 이렇게. 예, 저는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고, 경영학도 공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자 커뮤니케이션도 공부를 했고, 하고 있습니다. 경험 같은 경우에는 강의하고 있고, 컨설팅하고 있고, 방송을 하고 있다라는 것처럼, 이렇게 경제학, 경영학, 커뮤니케이션, 강의, 컨설팅, 방송에서 이제 이 다음에 요 세부적으로 경제학의 어떤 부분, 아니면 어떤 것에 도움을 주고자 경제학, 어떤 것에 도움을 주고자 경영학, 무엇을 하고자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 공부하고 있다. 그 다음에 강의는 어떤 걸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무엇을 쌓고 있다. 컨설팅도 무엇을 하고 있다, 어떤 걸 쌓았다. 방송도 무엇을 했다, 그 다음에 어떤 걸 쌓았다 등 이렇게 그냥 이런 리스트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갑시다. 2번과 3번과 4번과 5번은 왜 취업하려고 하니? 네 삶의 목표는 무엇이야? 그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너는 왜 이 직무를 선택했니? 그럼 이 직무를 하기 위해서 너는 뭘 준비했니? 다 연결돼 있다. 그거를 30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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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자로 잘게 쪼갠 거다 라고 하는 거죠. 다음 항목은 뭘까요? 그렇다면 6번, 지원자가 가진 다른 사람과의 차별점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미 우리가 1번 경력기술서에 다 적었어요. 그 다음에 바로 앞에 5번 리스트업까지 했어요. 근데 또 차별점이래. 이거는 그래서 제가 여기 나왔는데, 아까 제가 5번에서 잠깐 언급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6번의 성격상 장점, 여러분들 그냥 성격상 장점 하나 있잖아요. 요 장점 하나 써주시고 그냥 사례 써주십시오. 만약에 1번이나 5번의 항목이 없었으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직무 역량을 막 리스트업도 하고 막 뭐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이미 많이 보여줬으니까 여기엔 여러분들의 애티튜드 있죠. KSA 중에 저는 A를 애티튜드라고 보는데 애티튜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도 오래 많이 들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성격상 장점, 가급적이면 뭐 직무와 연결된 태도, 직무 수행 태도 중에 필요한 거 하나 써주셔도 괜찮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6번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쾌하다. 나는 사람들과 어차피 같이 일을 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직무니까 유쾌하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야 사람들도 나한테 많이 모일 거 아니에요. 전 요거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유쾌했던 사례, 또 꼭 직무에 연관되지 않아도 돼요. 뭐 아르바이트, 뭐 인턴 꼭 아니어도 되고 그냥 가벼운 학교 내에서의 뭐 사례, 집에서의 어떤 뭐 사례, 뭐 이런 것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부담 없이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7번. 기재한 사항 외에 지원자님을 채용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사항이 있다. 이것도 역시 나의 이야기가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당신의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7번까지 다 나의 생각 이야기를 했으니까 저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한번 해줄 차례다. 무슨 말이냐? 지원 동기 같은 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특히 회사 지원 동기. 뭐 지금 분위기인 만큼 여러분들이 이 기업을 내가 지원해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도, 물론 전범 기업 아니라니까, 우리가 그 전제로 깐다면. 그래도 고민이 좀 있을 테니까, 여기에서 이제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당신네 회사에 대한 조사했다라고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1번부터 6번까지 적었는데, 직무 역량이 남았어. 아주 나는, 소재 부자야. 그럼 뭐, 아무거나 또 써줘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한 번쯤은 산업. 내가 왜 지원을 했는지, 나를 왜 뽑아야 되냐면 나는 패션 산업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늘 생각했거든. 아니면 나는 지금 기업을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인데 당신네 기업이 이것에 맞다라고 하는, 그래서 산업이라든지 기업에 대해서 내가 좀 조사했고 관심이 있음을 보여주는 게 어떨까. 저라면 이렇게 쓸 것 같아요. 1번부터 6번까지 충분히 나를 직무 역량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니까 이제는 한 번쯤은
굳이 물어보자. 이거야. 뭐 7번은 그걸 물어본 건 아니잖아요. 회사 지원 동기나 뭐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트렌드가 무엇인지. 근데 나는 여기다 한번 좀 적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의류 쪽에 이렇게 좀 고민을 해본 사람이구나. 생각이 좀 있었구나라는 사람이 당연히 팔이 안으로 굽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차피 여러분들 뭐 데상트라고 하면은 비슷한 의류 브랜드, 그 다음에 데상트가 어떤 쪽으로 좀 나아가면 좋을지.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거 딱 보면서 그 생각한 게 룰루레몬이라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요가복에 뭐 샤넬이라고 얘기하는 뭐 룰루레몬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고급 에슬레저룩 아닙니까? 에슬레저룩. 결국에는 르꼬크드 이런 쪽으로 가야 되겠죠. 룰루레몬도 뭐 처음에 여자 옷만 만들다가 이제 뭐 남자 요가복도 만들고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에슬레저 룩으로 가고 있는 그런 단계죠. 고급화 시장이고요. 그래서 나는 궁극적으로 지금의 상황이 사람들이 여가 시간 워라밸 보장, 그 다음에 뭐 직장인들 근무 복장 자율화 등으로 인해서 의료 시장에 약간 패러다임이 좀 변했고, 옛날에 운동할 때만 입는 옷이 아니라 늘 일상생활하면서 다닐 수 있는 옷들이 돼갖고 있는데, 또 경쟁자도 많으니까 아싸리 이럴 땐 우리 회사에 기술 경쟁력이 있으니까 고가로 가는 전략도 필요한 것 같다. 포지셔닝도 좀 높게 가고. 그래서 뭐 6개 브랜드 있다면서요, 여기에. 그럼 여기에 뭐 추가적으로 난 이런 브랜드를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논리도 역시 프랩 방식으로 해서, 지금 패션 산업 트렌드는 이런 거니까 난 요것을 좀 얘기하고 싶다. 그 이유는 뭐 룰루레몬 같이 이런 쪽의 시장이 성장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좀 만들면 좋을 것 같다. 그런 방향들 얘기해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7번까지 한번 좀 맞춰 볼게요. 정리를 좀 할게요, 여러분. 일단은 여기다 써야 되겠네. 저는 1번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1번을 따로 빼서 얘기했으니까 1번을 좀 제일 정성스럽게 작성해 주시고요. 2번부터 6번까지는 하나의 항목을 좀 분산화 시켰다고 해야 되나? 300자로 300 곱하기 5개죠. 1500자 자소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취업을 하려고 하니? 네 삶의 목표는 무엇인데? 그 다음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왜 이 직무를 선택했고, 당신이 이 직무를 잘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했고, 그거 말고 진짜 또 다른 차별성은 없냐? 그리고 그거 이외에 우리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7번까지. 그래서 하나하나를 딱딱딱딱 뭐 이렇게 단절시키지 마시고요.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하신 다음에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구조는 크게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프랩의 구조, 그 다음에 E에서 여러분들이 사례 쓰실 때 스타의 구조로 가주시면 되겠네요. P는 포인트, 주장, R은 reason, 이유, E는 example, 예시. 이 예시에 여러분들 사례 넣을 땐 스타 방식, situation, task, action, result, 마지막으로 제 주장, 요 방식으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제가 준비했고요. 혹시나 궁금한 사항 있거나 하면 제 카톡 주소로 여러분들 질문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따로 자소서 그 첨삭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뭐 이거에 대해서 일일이는 뭐 이거 이렇게 바꿔라 저렇게 바꿔라 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를 시간이 되면 봐서 어느 정도 코멘트는 드릴 수 있으니까 크게는 드릴게요. 그래서 혹시나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시고요. 이제 제 유튜브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제가 그 커뮤니티에도 띄웠는데, 오프라인 강의를 이제 저도 해야 되겠죠. 좀 여러분들이 이제 만나보는 제 이름으로 단 강의를 이제 해도 되는 시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1일 특강을 진행 계획 중이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취업, 뭐 흔히 얘기하는 동아리 같은 개념으로서 안정형의 취업 동아리 이거 기수별로 해서 좀 모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1대1 컨설팅도 뭐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홈페이지도 작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의장도 지금 좀 알아보면서 제가 뭐 다른 유튜버 분들처럼 어떤 공간을 뭐 투자를 받았든지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저는 그렇게까지 하면 되게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공간 요즘 잘 돼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협업해서 여러분들과 만나는 자리를 좀 이제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번 상반기 공채. 그런데 이런 왕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좀 큰일이긴 한데, 그래도 진행될 테니까 만약에 제가 열게 되면 평소에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마치고요. 제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소개서 강의도 제가 잡코리아에 있는 것 좀 분석해서 컨설팅 용으로도 좀 만들고요. 이렇게
하나하나씩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쓰시면 좋을 만한 기업들 그걸로 준비해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과 같이 이번 상반기 저랑 함께 열심히 준비하셔서 원하시는 취업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 여러분들의 패스메이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